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중요한 또 뉴스가 있습니다. 네, 중동에 관한 소식인데요. 시리아 내에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두루즈란 민족이 있는데요. 이 민족이 이스라엘에 자신의 영토를 합병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답니다. 뭔가 좀 중요한 느낌이죠. 아무래도 지금 이스라엘, 시리아가 지금 상황이 다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즈는 또 어떤 하나의 민족으로서 뭔가 또 슬픈 역사가 있는, 그들이 보기엔 슬픈 역사가 있는 그런 또 민족인데요. 그들의 배경도 같이 보도록 하고 그 지역 영내의 배경도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된 시리아 내전, 시리아 반군의 분열 상황을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또 바뀌었습니다. 네, 보시면요. 원래 지금 시리아 반군의 지금 지도지 않습니까? 정부군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되고요. 자, 지금 여러 반군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지금 설명이 가능한데요. 일단 그 시리아의 주요 도시들을 많이 점령하고 있는 HTS, 하야트 타릴 알샴, 요즘에 많이 떠오고 있죠. 네, 알레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마, 홈스, 다마스커스, 시리아 주축의 도시, 역사적인 도시면서도 아주 지역색도 강한 그런 도시가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HTS가 사실상 점령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바다 쪽도 있는데요. 바다에 라타키아랑 타르투스, 시리아 정부군하고 러시아군도 많이 있는 곳이죠. 여기도 현재 사실상 HTS가 현재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이 시리아 전체의 정부 있죠. 과도 정부를 HTS가 현재 계속 꾸려나가려고 계속 작업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리아 사람들이 HTS로만 가는 건 아닌 게 다른 반군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보시면 상당히 북동쪽에 시리아 민주군이 있습니다. SDF인데요. 쿠르드족들이 주로 분포가 되는 곳이고요. 이들은 튀르키예랑 좀 반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시리아 국민군 SNA가 있습니다. 초록색이죠. 거의 뭐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렸던 거랑 그렇게 판도가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SDF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SNA, 시리아 국민군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 군도 여기 주둔해 있고, 튀르키예하고도 많이 연관된 곳입니다. 네, 그런 군대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요. 그 정보력의 차이인지 아니면 진짜 축소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혁명특공부대, RCA, SFA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원래는 그 되게 넓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만 하더라도 이 민트색의 그 부대가요. 뭐 다마스커스를 이렇게 커버하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엄청 큰 이런 느낌의 대충 되게 큰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렇게 지금 원래대로 축소된 느낌으로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막 갑자기 축소하기는 어렵겠죠. 아마 정보력 차이가 아닌가, 정보의 입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무튼 지금 중요한 건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사실상 HTS가 현재 통제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도 다른 반군도 각각 지역에서 물론 이거 축소된 걸로 지금 많이 되긴 했지만 사실 뭐 이 중간 지역들은 다 이제 사막이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거기도 많은 말들이 있고 그들 주민들의 아주 중요한 건 있겠지만 그래도 인구 밀도가 적은 곳은 맞습니다. 그런 걸 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그 데이라 에쏘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좀 더 투쟁이 생긴 곳이라 해요. 시리아 민주군 반군과 HTS 반군이 현재 경합 벌이고 있는, 경쟁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도 있다. 그러니까 반군끼리의 소요 사태, 내전 사태가 없진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랍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HTS 중심으로 시리아 과도 정부가 꾸려지려고 하는데 아마 SDF나 그 RCA 이런 쪽들은 쉽게 그렇게 같이 가담할지는 의문이다. 이 같은 그 과도 정부의 협력을 빨리 할 것이냐,
그리고 내전이 얼마나 또 반군끼리의 내전이 얼마나 길어지고 강도가 셀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 다시금 시리아 새로운 통합정부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와중에 드루즈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루즈가 주로 분포하는 곳은요, 또 추가로 알려드릴 곳이 여기에 자주 새겨볼 겁니다. 여기는 뭐 사실 특정한 단체가 주로 반군이다기 특정한 성격이 있는 반군이다기보다는 뭔가 좀 확실한 성격이 드러나지 않은 반군 지역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공부한 거랑 민족의 분포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드루즈인이 많이 사는 곳, 특히 드루즈 반군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ISIS는 뭐 여기 지금 회색 중간에 좀 있죠? 자, 레이저 포인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산발적으로 분포한다 정도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다 점거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산발적으로 뭔가 우발적으로라든지 뭐 불규칙적으로 뭔가 군사적인 뭐 도발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말씀드릴 건요, 드루즈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드루즈인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리아에도 드루즈인이 사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합병을 공식 요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드루즈는 아까 말씀드린 곳 있죠. 시리아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이에 있는 지역에 드루즈파들이 삽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일단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요. 이슬람교의 쉬아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쉬아파에도 이 이스마일이라는 파가 있습니다. 네, 이스마일파에서도 또 다시 분파해서 완전 성격이 퇴색될 정도로 좀 완전 다른 성격을 지닌 분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루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쉬아파 그 하위에 이스마일파 거기에서도 이단 취급을 좀 받고요. 당연히 쉬아파랑 다른 계열인 수니파에서도 이 드루즈는 이단 취급을 받는 그런 파가 되겠습니다. 이슬람이냐, 이슬람이 아닐 정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 성격이 많이 기존 이슬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있는 그런 드루즈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영상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드루즈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지역에도 드루즈인이 많이 살거든요. 드루즈파이기도 하고 드루즈인이기도 하고요. 드루즈 민족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스라엘도 드루즈파 많이 사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드루즈 마을을 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담도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드루즈인 마을 여행했던 곳이랑 그리고 드루즈파에 대한 설명 다 어떻게든 엔드 스크린으로라든지 뭐 카드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설명 가지고 지금 이 사진은 X 있죠. 트위터의 그 후신이죠. 네, 12월 14일 사진이랍니다. 여기가 이제 드루즈가 많이 사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에 있는 드루즈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특히 여기는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군대 진주한 것 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빨간색 표시된 곳 있죠. 네, 대강 빨간색. 자, 이쪽으로 현재 이스라엘 군이 진주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드루즈 마을하고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붙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EU투데이라는 기사에 있는 영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 요약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트 좋습니다. 시리아는 지역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반군끼리의 합의가 아직도 100%된 것도 아니고 물론 HTS라는 그 반군이 정부를 꾸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반군이 현재 협력적으로 갈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리아 드루즈인 6개의 마을들이 이스라엘의 합병을 공식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 시리아, 이스라엘, 그 DMZ, 여기가 DMZ가 UN 버퍼존 중지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골란고의 위치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표시하는 것 있죠? 이렇게 노란색. 네, 물론 밑에 더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더 있거든요. 이렇게 노란색 빗금 친 곳이 골란고원입니다. 네, 골란고원에서 시리아 사이에 있는 또 버퍼존이 있는 거예요. 유엔이 관할하고 있는 곳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이 지역을 떠나서 골란고원 인근에 있는 이 빨간 지역, 네, 드루즈인 여기 살고 있고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드루즈인이 여기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DMZ,
골란 고원, 이스라엘 북부, 시리아 남서부, 대충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완전 완벽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있죠. 제가 이렇게 지금 막 뭉텅거려서 표시했는데 이렇게 있죠. 네, 제가 지금 막 노란색 표시한 곳, 이런 곳 다가 아니라 이런 곳의 상당한 지역에 드루즈파가 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DMZ라든지 여기뿐만 아니라 시리아 남서부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에 걸쳐서 드루즈파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갈라졌죠. 시리아랑 이스라엘 지역으로 갈라진 상태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혼선이 있으니까 좀 지울게요. 아무튼 이 6개 마을들, 여기 6개 표시가 된 건 아니지만 뭐 일단 기사에는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요청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리아 내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 부상하고 드루즈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런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드루즈가 보기에는 뭐 HTS가 물론 현재 시리아인들에 대한 재건, 다양성 추구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그 근원을 올라가 보면 알-누스라 전선입니다. 알-누스라 전선은 결국 또 알카이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드루즈가 또 이 알카이다의 그 시리아 지부라고 볼 수 있죠. 알-누스라 전선, 즉 HTS의 전신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좀 학살당하고 좀 피해를 당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HTS가 좀 뭔가 색깔을 달리하려고 하는 건 있겠지만은 이미 피해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HTS의 어떤 묘사를 하는 게 아닌가 드루즈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무튼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또 컴플렉스가 있기 마련이죠.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아직도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HTS의 극단주의 이슬람 성향이 아직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발 셰이크 지역 회의가 있었답니다. 드루즈 공동체 회의인데요. 자발 셰이크는 헤르몬 산을 아랍어로 한 겁니다. 자발 아 셰이크 있는데 헤르몬 산 여기 있죠? 좀 더 제가 지워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헤르몬 산 여기 있습니다. 자, 펜 네, 여기 빨간색 좀 돼 있죠? 네,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곳이고요. 네, 이스라엘도 여기를 아주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역시 드루즈파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합니다. 여기에 지역 회의를 할 때, 아, 이 드루즈 지도자들이 그 지하드 세력 진격에 정언을 밝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HTS를 겨냥한 게 아닌가. 그 외에 또 뭐 ISIS 산발적으로 분파하는 ISIS도 물론 속할 수 있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극단주 이슬람 세력 ISIS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ISIS가 현재 또 시리아가 지금 혼란 전국이 되었죠. 아무래도 좀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어떤 용도를 점거할 수는 없겠지만 반군들이 많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뭔가 테러라든지 뭐 소수 민족들 그런 반군 세력들에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황이 그렇단 거죠. 네, 아사드 정권에 충성했던 드루즈가 시리아 순위파를 주도한 지도부 아래에서 실존적 딜레마에 직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사드 정부, 일단 드루즈는 아사드 정권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루즈와 성격이 제가 봤을 때 현상적인 거긴 한데 그 속해 있는 정부 있죠. 이제 뭐 시리아면은 아사드, 이스라엘하면 이스라엘, 각자 해당된 자신들을 통치하는 정부에 충성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드루즈파들은 일반적으로 아사드 정부에게 충성했고 이스라엘 드루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정부에 충성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시리아에 있는 드루즈랑 뭐 이스라엘 드루즈가 서로 성향이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고유성, 베타성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보기에는 그런 고유성,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그 실효 통치하고 있는 정부에게 협상하고 협력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드루즈파들은요, 좀 부자들이 꽤 있습니다. 좀 집, 땅도 좀 있고요. 보통 보면은 이스라엘과 좀 협력하는 성격이 있는 그런 겁니다. 아마 그 시리아에 있는 드루즈도 역시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그때 기존 정부하고 좀 협력적인 관계, 종교성만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런 게 좀 된다는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드루즈인 같은 경우는 다른 종교인들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동족, 종교인, 같은 종교인들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들끼리의 좀 배타적인 성격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아무튼 네, 예, 좀 배경 설명이 길었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드루즈 역시 뭐 아사드처럼 철권 통치를 중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이권, 지역적인 이권을 지키려고 충성을 다했던 것으로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재 이게 무너졌죠.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죠. 그래서 새 순위파 HTS가 타하릴 알 샴스 HTS는 순위파입니다. 그 지도부 아래에서 실존적 딜레마에 속해 있다. 일단 아사드 정권으로부터 일단 비닐옷에서 뭔가 벗어난 느낌이죠. 그리고 그들을 간헐적으로 드루즈를 간헐적으로 좀 박해한 적이 있던 새순위파 이 HTS에 직면해야 될 상황이니까 뭔가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그런 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위협할지 모른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드루즈는 오랫동안 국가 통치 권위에 충성하는 전통을 고수했다. 이거는 시리아 내에 있는 드루즈, 이스라엘 내에 있는 드루즈, 각각 정부에 그렇게 따라한 것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으니 진행하겠습니다. 괄호 내용은 그 기사의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추가했는 텍스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해를 위해서 좀 여러분들께 추가로 드렸고 기사에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드루즈는 이슬람 시아파의 분파, 이스마일파의 또 분파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그런 과정에서 좀 이슬람, 시아파의 성격이 좀 퇴색이 좀 되긴 해요. 그래서 시아파 그리고 이스마일파에서도 사실 이단 취급을 받는 그런 파가 되겠습니다. 네, 이건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드루즈가 원래는 이스라엘 북부, 시리아 남서부에 이렇게 걸쳐서 분포했던 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바논도 물론 있습니다. 아무튼 이 3국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포해 있었는데 왜 이게 갈라졌냐? 레바논이야 이미 좀 예전에 그 분리되었기 때문에 좀 번외로 하고요. 일단 시리아, 이스라엘로 초점을 본다면은 3차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그 골란 고원 같은 경우는 그, 1967년 중동 전쟁, 3차 중동 전쟁이 있기 전에까지는 시리아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1967년 6.1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 시리아 영토였던 골란 고원을 딱 점거하게 되죠. 그러면서 특히 골란 고원에 있던 드루즈파, 즉 골란 고원 여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 여기 있는 드루즈랑 시리아에 있는 드루즈파들이랑 분열된 겁니다. 그런 것을 같이 볼 수 있고요. 서로 DMZ를 두고 서로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잠깐 보시면요. 잠시만요. 골란 고원에 실효적으로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는 드루즈 마을 중에 마즈달 알 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있긴 한데 여기 마즈달 샴스거든요. 그리고 DMZ에도 뭐 드루즈 마을이 몇 개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도 드루즈 마을이 있습니다. 서로 엄청 가깝거든요. 이게 거리가 10km도 안 되는 곳이 또 있는데 서로 그리고 여기는 또 어떤 특징이냐고 보면요. 이렇게 이 파란색의 빨간 지역이랑 이렇게 빨간색의 빨간 지역이 있죠. 이렇게 평지입니다. 서로가 트여 있어요. 서로가 트여 있다 보니까 서로 잘 보입니다. 거리 있지만 그래서 서로 탁 트여서 잘 보이는데 국경이 다르다 보니까 가까운데 서로 볼 수도 있는데 잘하면은 그런데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북한의 상황을 좀 남북한 DMZ랑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좀 봐지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거라 볼 수 있고요. 현재 그래서 5, 60년 이상 5, 60년 정도 이렇게 갈라진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영내 드루즈인들은 계속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그런 구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드루즈인 가족들은 또 서로 갈라져서 정말 이산가족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시리아 드루즈인들이 내전 중에 이슬람주의 세력이 소수민족 상대로 저지른 잔혹한 행위를 지적하면서 안전을 두려워한다. 이건 뒤에 사례가 나오니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을 제가 다르게 이번 했고요. 헬몬 산과 이들리브에 드루즈파들은 주로 정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빨간색 그대로 그려보면은 대충 제가 이렇게 표시한 적 있죠. 조금만 쭉 수정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리아가 큰 땅이거든요. 그런 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시한 지역이 있죠. 대충 이 정도.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지역 중심으로 드루즈파가 많이 분포합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이 대부분이 드루즈란 게 아니라 이 빨간색 바운더리 해놓은 지역에 주로 드루즈가 있다는 거죠. 레바논 남동부랑 이스라엘 북부, 시리아 남서부, 골란고원 이렇게 걸쳐가지고 있는 곳인데 플러스해서 여기가 또 시리아 북서부에 이들리브라는 주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 해놓은 데 있죠. 여기에도 일부 드루즈가 분포한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드루즈가 어떤 또 어려운 일이 있었냐 보겠습니다. 2015년 아직 HTS가 공식적으로 생기지 않았고요. HTS의 전신인 알-누스라 전선이 이 지역에서 뭔가 반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과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죠. 알-누스라 전선,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카에다 유명하죠. 아무튼 이제 2015년에 칼브로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칼브로제는 어디 있냐면요. 이들리브 중에서도 이 북부 있죠. 제가 노란색 표시한 데 있죠. 이들리브 주에서 북부 이쪽입니다. 여기에서 한 20에서 24명의 드루주인이 학살되었고 이 마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근데 그 알누스라가 역시 반군인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드루지파들은 일반적으로 현 정부, 자신을 통치하고 있는 정부에 충성적이라고 있습니다. 시리아 드루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뭐 철거 통치를 좋아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알 아사드 정부를 충성한 건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그 이유로 알누스라 전선은 반군이니까 이 드루즈인들을 학살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아사드 정부 협조적이라는 이유, 아까 그 배경 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2018년 비록 2017년을 기점으로 ISIS가 시리아 내에서 많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잔여로 남아있던 ISIS가 2018년 수와이다 지역을 공격했다고 하죠. 수와이다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 빨간색으로 지금 물들여진 곳 있죠. 네, 수와이다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공격해서 최소 258명 사망했다고 합니다. 드루즈인만. 그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뭡니까? 드루즈인이 보기에는 HTS도 물론이고 그 전신이었던 알누스라 그리고 ISIS 전부 다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으로 투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를 계기로 드루즈인도 역시 자기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민병대인 자이시 알 무와히딘과 아사드 정권 몰락에 기여한 알-자발 여단을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소식을 전파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스라엘 당연히 대응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사실 현 상황에서 나쁠 게 전혀 없는 입장입니다. 일단 시리아로서 뭐 시리아에 뭔가 점령할 명분이 지금 사실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드루즈인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시리아로 어떻게 어드밴스 하기 위한 명분들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자, 플러스해서 좀 더 이란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시리아 영공을 좀 더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죠. 네, 그런 것까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드루즈 공동체, 이스라엘 내에 있는 드루즈 공동체 영적 지도자입니다. 실제로 드루즈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셰이크 마우페크 타리프와 회동했다는 소식입니다. 시리아 남부 드루즈인을 위한 안전 논의를 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네타냐후 총리가 최소한 이스라엘 내의 소수민족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입니다. 일단 그리고 거기에 그 드루즈가 아무래도 이스라엘 소수민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드루즈도 역시 이스라엘 정부와 호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리아 측의 드루즈 마을인 하데르에 군대 배치한 등의 골란공에서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뭐 엄청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하데르 위치가 어디냐면요. 지금 이게 하데르입니다. 하데르인데 하데르 위치가 어디냐면요. 전지도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 동감이 그려놨죠. 좀 다른 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파란색 표시하는 거 있죠. 여기가 하데르입니다. DMZ 쪽에 있습니다. 그걸 좀 같이 보시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마스커스 근처에 있다든지 뭐 다마스커스 코앞에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하데르가요. 그런 걸 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중요한 건 뭐 일단 이 드루즈 그 부분들이 드루즈 말들이 사실 다마스커스랑 멀진 않다는 거죠. 그런 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을 했다. 그다음 이스라엘의 이 지역은 극단주의 침략에 대한 완충지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드루즈 기준으로도 그렇습니다. 드루즈가 보기에도 아직은 HTS, 당연히 ISIS까지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분류가 되죠. HTS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더 유화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ISIS는 계속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드루즈의 요청은 이스라엘 플러스 시리아 드루즈인의 안보와 재통합을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법적, 정치적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내에도 드루즈인이 있고 시리아 내에도 드루즈인이 있습니다. 드루즈인으로서는 어떤 걸 원하겠습니까? 민족 통일, 민족 영역 통일을 원하겠죠. 우리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 통일을 민족 통일의 초점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산가족의 갈라짐,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하나로 통화시키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시리아 정부보다는 이스라엘 정부가 좀 더 드루즈를 좀 더 유화적으로 뭔가 존중하는 게 더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또 초점을 잘 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뭐 드루즈인들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드루즈인은 성격상 그들의 독립적인 정부를 위해서 반군을 소식한 단체는 아닙니다. 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여단이나 뭐 민병대를 구성한 건 맞는데 그 외에는 뭐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 추구하는 단체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적인 문제, 정책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거는 시리아 반군이 세울 과도 정부와 분명히 부닥칠 문제죠. 확실합니다. 시리아 미래 과도 정부도 현재 기존에 아사드 정부가 통치했던 시리아 전역을 컨트롤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스라엘하고의 그 DMZ라든지 골란구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드루즈파들의 요청은 아주 큰 이슈가 될 거라는 거 불보듯 뻔하면 시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 영토와 그 주민 합병을 위한 공식적 메커니즘이 없다. 쉽게 말하면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물론 드루즈인들이 뭐 요청을 했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실효 지배하려고 하는 곳은 시리아 쪽이기 때문에 시리아 가도 정부 쪽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어떻게든 뺏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리아의 주변 국가, 이스라엘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의 비판을 분명히 받을 것이란 거죠. 안 그래도 아랍 지역, 아랍 주민들, 뭐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분위기 봤을 때 골란고원을 현재 이스라엘 시력 통제하고 있는 것도 비난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서 시리아 영내에 있는 드루즈 공동체까지 병합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에 대한 어떤 점령을 목표로 한 게 아닌가라고 어떻게 오인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이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저의 생각도 따로 뭐 있긴 하지만은 일단 뭐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명분이 아직도 완벽하게 마련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리아의 소수 민족이긴 해도 어떤 시리아의 어떤 한 집단 거주지의 그 거주자가 일단 시리아에 합병을 요청했다는 거 자신들의 커뮤니티 공동체를요. 그래도 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네, 이거는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더 광범위한 지역적 맥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 시리아는 쿠르드족 집단과 수니파 이슬람 세력 사이에 권력 분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이 축소된 건 확실하죠. 할 수가 없죠, 일단. 네. 미국은 계속 핵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시 동조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생각보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접경 지역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꼭 한번 관심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중동 지역에 대한 유의미한 소식이 있으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참 길었습니다. 그렇죠? 이상 주민스였습니다.
아디오스.